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알기 쉬운 무기 백과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유명한 그리고 멋진 무기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우크라이나의 스텔스 순항미사일로 모스크바를 정조준한다. 영국이 개발한 스톰 섀도우 순항미사일, 세미 스텔스 순항미사일인데 영국이 개발했습니다. 물론 프랑스도 개발해서 공동 개발했습니다. 스칼프 들어보셨을 거예요. 라팔 전투기가 쏘는 장거리 순항미사일 스칼프. 그래서 프랑스는 스칼프라고 하고 영국은 스톰 섀도우라고 하는데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영국이 지금 이 우크라이나에게 이 스톰 섀도우를 준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열받아가지고 왜? 러시아의 행위 이거 못 봐주겠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영국은 왜 우크라이나에 스톰 섀도우를 주려고 하는 것인지, 이 스톰 섀도우는 어떤 무기인지 그 성능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의균 군사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자, 인면수심이죠. 국제사회의 질타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러시아의 민간인 대상 전쟁 범죄 행위입니다. 4월 28일 우크라이나의 우만이라고 하는 도시 아파트 한 개 라인이 그냥 폭삭 내려앉아 버렸죠. 예, 러시아의 순항미사일이 덮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사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하트를 하고 있는 어린 소녀, 소피아라는 소녀죠. 그 소피아의 오빠 이름이 키릴로. 그래서 그 남매가 이 와중에 폭사해서 죽었는데, 이 모습이 그 장례식을 할 때의 사진인데 바로 그 남매의 동생입니다. 막내 동생. 이 어린 소녀가 이렇게 울고 있는 모습을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언론을 타면서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러시아가 물론 뭐 애초에 여기를 목표로 때리려고 한 건 아닐 거예요. 그 인근에 있는 뭔가 군사시설을 때리려고 했겠죠. 그러나 그들이 이 정확도가 미사일이 좀 떨어지면 자제해야 되죠. 그래서 민간인이 죽든지 말든지 일단 때려봐 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나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왜 러시아는 이렇게 우크라이나에 무차별적인 미사일 공격을 퍼부을 수 있냐? 바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 억제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뭐 국회라든지 국방부라든지 이런 주요 모스크바에 있는 주요 기관 옥상에다가 판치르 같은 이런 방공무기 갖다 놨죠. 왜냐? 우크라이나가 장거리 드론으로, 자폭 드론으로 공격한다라는 첩보가 있으니까 그걸 막아내기 위해서 이렇게 갖다 놨는데, 자, 드론 그거 해봐야 뭐 탄두 중량 5kg, 뭐 10kg 이 정도밖에 안 되죠. 근데 미사일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미사일은 기본 뭐 250kg 뭐 이 정도 스타트 하니까. 그래서 이런 뭐 10kg짜리, 5kg짜리 탄도 중량의 드론이 온다. 그거 가지고도 지금 이렇게 호들갑인데,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미사일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때릴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 서로 공포의 균형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상호 확증 파괴란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핵에 의한 공포의 균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소련과 미국이 서로 간에 핵을 가지고 서로 우리를 때리면 니들도 SLBM 쏴서 완전히 멸망시켜 버릴 거야. 뭐 이렇게 해서 서로 간에 핵의 공포의 균형을 이루었죠. 그래서 지금 북한이 핵 개발 완성했으니까 우리도 그 공포의 균형을 해야 되니까 우리도 핵 개발해야 된다라는 논의가 바로 그런 데서 나오는 바로 억제력 차원입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는 기껏해야 드론, 자폭 드론, 소형 자폭 드론 이 정도밖에 없죠. 그러니까 억제력이 안 된다. 공포의 균형이 안 이루어지니까 러시아가 마음대로 때린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확전을 우려해서 장거리 무기 공급을 꺼려왔던 미국인데 영국이 보다 못해 나섰어요. 그래서 영국 정부에서 공개 입찰 공개를 냈습니다. 이제 이 입찰 마감 끝났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됐어요. Long Range Strike. 그래서 미사일 또는 로켓인데 100에서 300km 사거리, 그리고 땅에서 Sea or Air Launch, 그러니까 바다에서 또는 하늘에서 쏘는 그런 미사일이야. 그러면서 탄두 중량은 20에서 490kg. 자, 이런 스펙만 봐도 뭔지 알겠지? 아이고, 딱 알겠습니다. 바로 스톰 섀도우입니다. 영국이 이걸 뭐 프랑스제, 독일제, 미국제 사서 주겠습니까? 아니죠. 자기네들 국산에 있는데 딱 여기에 맞는 미사일이 있는데 바로 스톰 섀도우입니다. 그거 주기 위해서 이렇게 요식행위를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 그러면 그 스톰 섀도우 우크라이나에 줄 준비는 되어 있는지,
우크라이나에 주면 우크라이나는 사용할 수 있는지, 또 이 스톰 섀도우는 어떤 능력이 있는지 이런 것들 알아보겠습니다. 자, 스톰 섀도우의 태동인데요. 토네이도 전폭기에 탑재할 장거리 미사일을 요구한 영국 공군입니다. 1996년도인데요. 자, 영국 국방부님이 MBDA님을 채팅방에 초대했습니다. 자, 경쟁 입찰 뚫고 오느라고 수고했어. 내심 외국 회사 때문에 어쩌냐 싶었는데 역시 우리나라 회사가 최고구나. 그러니까 MBDA가 저희 영국 프랑스 합자범인인 거 아시죠? 저는 뭐 다 아시고 고르신 줄 알았는데 남들이 보면 진짜 무슨 뭐 경쟁이라도 한 줄 알겠어요. 그럼 저희 제안서는 잘 읽어보셨을 거고 세부 요구사항 말씀해 주세요. 이제 이럴 거니까 영국 국방부가 야 프랑스는 뭐라는데 그쪽이랑 우리랑 요구 조건 비슷하게 맞추기로 얘기 다 해놨는데 뭐 다른 얘기 또 나왔어? 그래서 이제 영국과 프랑스가 공동 개발하는 거예요. 프랑스 같은 경우는 미라지 전투기 그리고 당시 개발에 나섰던 라팔 전투기에서 운용할 공대지 무기 또 영국은 토네이도 전폭기에 탑재할 무기 이제 이렇게 공동 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MBDA가 이제 영국 프랑스 합자법인인데 고객님은 토네이도에 탑재할 중거리 저피탄 미사일 고폭탄도 요구하셨고 프랑스 고객님은요 다른 요구 조건은 같은데 미사일 이름은 불어로 다목적 장거리 순항 미사일 즉 스칼프 이지라고 하자고 하셨고요. 활주로 파괴용 확산 탄두 달아달라고 하시네요. 어차피 뭐 탄두야 바꾸면 되니까 이대로 진행합니다. 자, 그래서 영국 국방부가 아유 참 바게트 놈들 장명 센스하고는 야 우리는 원한 대로 스톰 섀도우 그거로 간다. 스칼프는 무슨 스칼프? 야 만들어. 이제 이렇게 됐어요. 자, 스톰 섀도우 폭풍 그림자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이게 이 1980년대 미국에서 히트쳤던 이 히어로 만화예요. 애니메이션 여기에 나오는 그 히어로 중에 하나인데 바로 닌자입니다. 닌자. 그래서 아주 은밀하게 들어가서 확 때려버리는 뭐 이런 거다. 그런데 실제 이 코믹스에서는 이 백인이 스톰 섀도우 그 닌자의 칼로 나오는데 이걸 이제 영화로 만들었죠. G.I. 조 영화 보셨죠? 거기 보면 이병헌이 스톰 섀도우로 나와요. 엄청난 능력, 무력을 가진 우리 한국 배우 이병헌이 바로 스톰 섀도우 역할을 했었습니다. 은밀하게 때리는 닌자 같은 미사일이다 이겁니다. 자, 획기적인 성능의 중거리 스텔스 순항 미사일이 등장했는데요. 2002년 스톰 섀도우가 등장했습니다. 전장은 5.1m, 지름은 48cm, 전폭은 3m, 날개를 펼쳤을 때 이야기죠. 발사 중량은 1.3톤, 엔진은 좀 구형이네요. 터보팬이 아니라 터보제트입니다. 사거리는 250km 이상. 왜 제가 250km 이상이라고 했냐? 아니 똑같이 만들었는데 프랑스는 즉 스칼프는 560kg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영국은 똑같은 건데 스톰 섀도우는 250km 이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프랑스가 안 되는 걸 뻥쳤을 리는 없고 영국이 좀 축소 발표를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고요. 비행속도는 마하 0.8, 탄두는 450kg, 유도는 복합 유도인데 관성항법이죠. INS, 그리고 GPS 유도, 그리고 미리 입력해 놓은 지형의 형상하고 지금 날아가면서 보고 있는 그 지형하고 맞는지를 대조하는 지형 대조 방식.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카메라를 딱 켜고 실제 내가 들어가는 이 표적하고 나에게 입력된 표적하고 맞냐 확인하고 정확하게 때리는 이런 복합적인 유도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확하다는 거죠. 그리고 보시다시피 각이 딱딱 져서 세미 스텔스, 완전한 풀 스텔스는 아니고 RCS, 레이더 반사 면적을 많이 줄인 세미 스텔스 미사일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영국 공군의 토네이도 전폭기의 장거리 타격 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시킨 역작이 됐는데요. 자, 토네이도가 스톰 섀도우를 장착했을 때 모습입니다. 스톰 섀도우 두 발 장착했죠. 이 동체 아래. 그리고 1501리터짜리 이 보조 연료 탱크 두 개 날개에 장착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스카이 섀도우라고 하는 전자전 공격 포드 장착했고 여기 보즈 EC라고 하는 적의 미사일이나 적의 전자파에 대한 어떤 그 방어 전자전 포드를 또 장착을 해서 전자전에 대한 공격 방어 그리고 이제 장거리 타격 이렇게 날아가는 세팅을 하고 250km 실제로는 한 560km까지 때릴 수 있는 이런 무장을 하고 날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토네이도 안 그래도 항속거리도 긴데 더욱더 원거리 정밀 타격 능력을 가지게 된 토네이도 전폭기가 되었어요.
자, 요게 영국 BBC에서 스톰 섀도우를 그래픽 도식화한 겁니다. 자, 스톰 섀도우가 여기서 미사일을 발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레인지가 250km다. 그러면 이제 스톰 섀도우 미사일은 쑥 내려가서 30m 고도까지 확 내려가서 비행을 하게 되는데, 자, 이러면 이제 파일럿은 그냥 뭐 쏘고 나서 자기는 돌아가면 됩니다. 안전하죠. 그리고는 이 미사일은 훅 내려가가지고 이렇게 지형을 따라서 꼬불꼬불 이렇게 비행을 하게 된다. 30m 고도 아주 낮게 꼬불꼬불 비행을 한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노즈콘 이 기수에 붙어 있는 카메라를 딱 켜서 이 내가 돌입하고자 하는 그 목표하고 똑같으냐 확인하고 때려 들어간다. 그리고 탄두는 이중 탄두인데 1차 하나 깨고 그리고 관통탄두 그리고 들어가서 내부에서 폭발한다 하는 관통탄두라는 것을 도식화해 놓은 겁니다. 아주 성능 좋죠. 그래서 이게 이제 스톰 섀도우입니다. 이 닌자가. 그래서 은밀하게 들어가서 강력하게 그냥 때려 버린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실전에 사용됐었습니다. 2018년도에 시리아의 화학무기 제조 공장으로 의심되는 시설을 미국, 영국, 프랑스 이 세 개 국가가 합동으로 때려버린 적이 있는데, 그때 영국은 스톰 섀도우, 프랑스는 스칼프, 그리고 미국은 토마호크와 제즘 이렇게 동원해서 때렸는데, 그때 이제 이 시리아에서는 우리가 다 요격했다, 스톰 섀도우 다 요격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위성 사진으로 보니까 때리기 전에는 이렇게 생겼었는데 맞고 나서는 스톰 섀도우에 맞고 이렇게 변했습니다. 즉 요격 못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시리아 화학공장 인근에 러시아 공군이 주둔하고 있는 흐메이밈 공군기지가 있었어요. 그 흐메이밈 공군기지에 러시아가 자랑하는 최강의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인 S-400이 배치되어 있었고, 또 시리아도 여기다가 뭐 판치르 뭐 이런 이 다층 방공망을 다 구성을 해놨었어요. 러시아제로 도배를 해가지고. 그런데 그 자랑하는 S-400, 그 자랑하는 단거리 방공무기 판치르 등이 전혀 힘을 못 쓰고 이렇게 박살이 나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리아 대통령이 아유 푸틴 형 먼저 맞아봐서 알아. 이거 못 막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 지금 스톰 섀도우를 갖다 주면 우크라이나는 이걸 사용은 할 수 있나? 우크라이나 전투기는 미그 29 그리고 수호 25, 수호 24 이런 건데 이런 것들이 과연 이 스톰 섀도우를 쓸 수 있냐? 토네이도, 라팔, 미라지 이런 데서 쓸 수 있게끔 만든 건데 이게 인테그레이션 되냐 이거죠. 그런데 그 힌트가 2022년 10월 28일 밀리터리 모니터링이라는 곳에서 보도를 한 게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제7 전술 항공여단 수호 24M 전폭기 한 대가 스톰 섀도우 미사일 통합 대상 기체로 지정되었으며 개장 공사는 우크라이나군 전투기의 함, 제이담 통합 작업을 주도했던 폴란드 WZL 또는 미엘렉 PZL 공장에서 이루어질 계획이다. 통합 자금은 폴란드가 부담한다 라는 거예요. 아, 폴란드가 돈을 대고 이 수호 24 공격기를 폴란드로 가져와서 스톰 섀도우 인테그레이션 작업을 이미 작년 가을에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여기 한 대라고 하는데 한 대만 하겠습니까? 이제 순차적으로 계속 하겠죠. 그러니까 몇 대 지금 된 겁니다. 벌써 5월달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미 스톰 섀도우를 장착할 수 있는 이 바탕은 다 마련해 놨고 이제 미사일 탄만 갖다 주면 바로 그냥 쏜다 라는 상황이 된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수호 24 같은 경우는 토네이도하고 이 가베닉 날개 형상도 비슷하고 덩치 뭐 컨셉 다 비슷하죠. 그러니까 뭐 딱 맞는 겁니다 이거. 물론 덩치에 비해서 엔진이 허접해서 토네이도 같은 그런 성능은 안 나오지만 이렇게 큰 덩치임에도 불구하고 한 7톤 정도의 무장을 탑재할 수 있는데 보조 연료 탱크 장착해야 되니까 실제로는 최대한 4톤 정도. 그러니까 뭐 정말 이 엔진 기술 이런 거 보면 러시아, 과거 소련이 형편없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이 수호 24M에 스톰 섀도우를 장착하면 어떻게 되냐? 영국의 주장대로 250km 사거리라면 국경에서 한 요 정도 사격을 할 수 있고, 프랑스의 주장대로 560km 사거리라면 모스크바까지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뭐야 이거? 크렘린궁까지 타격구에 들어간다고 450kg 탄두 중량, 그리고 세미 스텔스, 그리고 이미 시리아에서 S-400이 못 막는다는 거 증명됐고, 그거 어떡하냐?
큰일 나죠. 뭐 그렇다고 해서 진짜 크렘린궁 푸틴 대통령인데도 때릴 수는 없겠지만 그냥 시범 케이스로 인근에다가 한 방 중요 시설에 한 방 때릴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공포의 균형이 맞춰지지 않겠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스톰 섀도우, 크렘린의 광기를 잠재울 전략 억제 무기로 활약할 수 있을까? 부디 러시아가 이 스톰 섀도우에 뭔가 부담을 느끼고 앞으로는 민간인 지역에 저런 무자비한 그리고 겁나지 않은 저런 포격하지 않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앞섭니다. 스톰 섀도우 큰 활약 해주기를 기대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